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 19일 밤 시간입니다. 거의 이제 11시가 다 돼가는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조성은 뉴스를 오늘 하나도 못 전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성은 뉴스하고 또 윤석열 총장 결국은 SBS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요, 아주 원숙한 그야말로 식당을 차려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의 요리사 솜씨를 보여줬다는 뉴스들이 많이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석 인사, 귀성객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러 오늘 서울역에 윤석열 총장이 갔습니다. 이러한 보도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유승민 후보가요, 박정희 생각을 갖는데 엊그제 윤석열 총장도 거기서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이 윤석열 총장의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상당히 불만이 가진 분들이 방해해서 제대로 참배를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오늘 또 유승민 후보도 똑같은 불상사를 겪었습니다. 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이제 불상사는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들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은이가 말이죠, 결국은 아주 그냥 벼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 캠프에서 본인의 비방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그 다음에 언론들 일제히 고소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그야말로 이건 뭐 의지가 아니죠.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뭐 깡이라고 그러나요? 이 분노를 지금 삭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성은 씨가 최근에 제가 쭉 매일같이 보도를 해드리는데, 최근에 보도해 드린 이후로 그러니까 뭐 윤지호, 내가 왜 윤지호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뉴욕 한번 가볼라 했더니 출국 금지니 해서 난리가 났다. 그래서 일단은 이 뉴욕에 가는 거를 좀 뒤로 미루겠다, 이런 입장을 2일 전에 발표했어요. 그 이후 나와 있는 이 조성은의 입장문을 하나씩 여러분들께 한 서너 개 되는데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기본은 그래요.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거 빼놓고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 사실무근이다.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 이 법적 조치는 자기가 무조건 이긴다. 왜? 자기는 공익신고자니까. 이런 인식의 틀이요, 딱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성은이도, 지금 뭐 이재명이도 이 법적 조치를 취하고 나섰거든요. 근데 조성은이도 곧 아마 제가 보기에 추석 끝나면 바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성은 씨가 얼마나 지금 분을 삭히고 있는지, 정말 분을 삭히고 참는 사람은요, 우리 국민이에요. 조성은이 같은 사람하고 박존이라는 국가정보 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페북에 올려놓은 글들을 보면요, 가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제가 좀 바빠서 정리를 못했는데 내일쯤 해서 제가 조성은이하고 박존의 관계가 과연 조성은이가 직접 쓴 페북을 통해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지,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이였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조목조목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19일이니까요 17일 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는 예고했던 대로 윤석열, 그 다음에 김웅 두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김기현, 장제원, 권성도 포함해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책과 헌법기관이 그런 짓 하라고 부여된 권한들이 아니다. 그 외에 각종 커뮤니티와 SNS 댓글 등 성적 모욕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한 글들은 모두 강력한 법 조치를 취하겠다. 따라서 관련 글들을 캡처 자료나 링크들을 본인의 페북에 메신저 계정으로 보내달라. 번번스럽게도 해요. 이걸 자기가 다 찾아야지 왜 보내달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18일이잖아요. 어제 오전 8시 53분에 올린 이 페북의 입장문을 또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야 차분하게 그간의 보도들을 살펴보는데 명백하게 허위 사실들도 많고 당사자 확인도 전혀 하지 않은 내용도 많다. 언론 방송을 이용한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은 매우 무거운 죄다. 한때 저와 가깝던 분들도 윤 캠프에 가서 허위 내용을 들고 기자의 허위 제보를 한 사실도 포착했다. 그분은 그 자료들을 들고 윤석열에 공을 세웠다며 좋아하셨을까요? 그조차도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단독이라고 붙여서 나갔지만 제가 전혀 하지 않은 언어적 표현들을 하거나 개인적 내용들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내보낸 중앙일보 등 기사들을 또 모두 모아서 살펴보고 있다. 당사자들이 물증을 가지고 아닌 것을 확인해줬음에도 전혀 인터뷰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인터뷰 하지도 않은 사람을 만들기도 해서 보도한 TV조선 보도들은 언론사뿐만 아니라 해당 기자님께도 허위 사실 보도에 관해 강력한 책임을 갖는 법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수준도 많아서 마음이 무겁다. 김재원 전 의원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내지르듯이 이야기한 부분은 이미 뉴스포스도 저도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쓴 보도들도 모두 정정보도 청구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김재원에 대해 언론을 이용한 허위, 명예훼손 등에 관하여 강력한 법 조치를 하면서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허위 사실임을 충분한 근거로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지만은 해당 매체의 보도 지침상 허위 내용을 매우 악의적으로 보도한 기자님들 몇 분은 함께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내용들이 많기도 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모욕 등에 관한 언행을 쏟아내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들도 바로잡는 절차를 시작하겠다.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이 되기 바랍니다. 9월 18일 조성은 올림. 9월 18일 조성은 올림. 이 말은 참 좋은데요. 풍요로운 추석을 참 맞이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조성은이 박지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게 9월 19일 오전에 아마도 한 9시쯤에 올린 글 같아요. 뭐라고 올렸느냐. 수사기관 3곳과 한 군데 더 대략 8차례 가깝게 포렌식 절차를 모두 참관하고 앞으로 연휴 직후에도 추가로 수사기관별로 예정된 일정들 또 기 제출한 것 확인하면서 드는 확신들이 있다. 이들은 어쩌면 위법하다는 인식조차 못하면서 거대 범죄를 압도적 지위들과 정보들로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 법정 선거기관이든지 말든지 언론인 사찰이든지 말든지 또한 공익신고 이후 보도가 되어가며 유달리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그 관련 사건에서 공범관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들이 든다. 또 방송 마지막 날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가장 먼저 수사기관에 처음 진술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본인은 거짓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각 수사기관에서 질문하시는 내용마다 포렌식한 원 자료들의 초단위 로그 기록까지 같이 보고 확인하면서 꼼꼼하게 수사들이 진행 중이다. 언론에 말씀드렸던 내용 외에도 생각보다 많은 것을 확보하여 대검 감찰부에 첫 도달을 했다는 점은 어떤 의미일까? 윤 총장과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에 있었던 위법한 행위 외에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캠프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 하고 있는 언론 방송을 이용한 허위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공익신고자의 명예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훼손한 위법성은 매우 크고 각 지명했던 국회의원, 김기현, 장제원, 권성동 세 분도 공익신고의 대상 기관이지만 이러한 허위 사실과 언론 앞에 적극적인 명예훼손을 한 것은 역대 언론을 통한 명예훼손의 죄질 중 가장 무거운 위법성과 책임이 클 것이다. 의정활동 상해 했더라도 명백한 위법행위는 면책특권으로도 보호받지 못할 텐데 온갖 방송이나 백브리핑 등에서 했던 언행들은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 또 현역 의원이 아닌 김재원 전 의원은 당 지도부로서도 전직 의원으로서도 그 어떤 면책될 여지가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도 공익신고를 받는 법정 대상 기관인데 신분공개, 모욕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 고발 조치부터 터무니없는 출국 금지 타령까지 누적된 언행들은 역사상 기록적인 부끄러운 장면이 될 것이며 이 위중한 범법 행위들이 형의 집행유예 이상만 나오더라도 10년 동안 피선거권은 박탈될 것이다. 허위의 내용들 그리고 이미 그것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내지는 각종 언행들은 가장 무거운 책임을 돌려드릴 수 있게 모든 증거들과 언론 보도 내용들을 잘 수집하고 있다. 명백한 허위와 명예훼손, 모욕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니 이번 대정부 질문부터 각 과정들에서도 추가적인 발언했던 최영두 의원이나 여타의 분들도 추가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검이 선거 개입, 언론인 사찰 등의 범죄 비호화하려고 그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부끄럽게 남용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무거운 책임으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보면 윤석열, 김웅, 장제원,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김재원 이런 사람들이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TV조선
중앙일보, 또 최영두 의원 이런 사람들도 전부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하여튼 뭐 이러니까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라고 오늘 입장문을 냈냐면 기왕에 할 거면 제대로 하라. 그리고 물론 무고죄는 각오하라. 이 얘기는 내가 검사 출신이고 내가 정무수석까지 지낸 법 전문가인데 조성은이 스스로가 뒤탈을 대비하지 않고 발언을 했겠냐. 그러니 한번 부딪혀 보자. 이런 의미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요. 언론을 통해서 박지원과 조성은이가 팔씨름하고 돌았냐. 사람이라는 게 부지불식간에 숨기려다가 진실이 들통나는데 조성은 씨가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라고 그랬지 않았느냐. 이거야말로 둘이서 모종의 일을 꾸몄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심을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도요. 세금도 연체하고 직원 봉급도 못 주는 조성은이가 뮤지엄급 아파트에 마세라티 승용차 뭔가 느낌이 확 온다. 이런 입장문까지 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조성은 씨 빨리 좀 고발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상응하게 김재원 최고위원도 필요한 상응 조치를 좀 취해라. 그래서 법의 심판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한번 조성은이도 느껴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북한 김정은이 관계를 좀 한번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이죠. 갑자기 일본 도쿄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내용을 보도했어요.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이가 굉장히 다이어트 했다. 얼굴도 좀 빠지고요. 이 뱃살도 좀 많이 빠지고 몸도 홀쭉해지고 걸음걸이도 좀 편해지고 이런 것이 북한의 통신을 통해서 이 외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이거는 올 전반기부터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도쿄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먼저 도쿄신문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하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게 이번 구구절 때 이러한 김정은이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김정은이가 아니다. 대역일 것이다. 그러면 어디서 누가 대역을 했겠느냐? 아마도 경호부대 소속에서 왜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젊기 때문에 10명 이상인 경호부대 소속 대역 중에서 한 명일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누가 내놨느냐? 고영철이라고요. 다쿠쇼쿠 대학의 주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쿠쇼쿠 대학의 주임 연구원인 고영철 연구원은요. 과거에 한국 국방부에서 북한 분석관으로 근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 대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어떤 정보가 있느냐? 김정은이가 당과 군부 간의 물밑 주도권 다툼 속에서 감금된 상태에 있다. 이런 미확인 정보를 바로 고 연구관이 언급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난 9일 열병실 때 김정은이가 직접 연설하지 않은 것도 이런 대역설을 상당히 뒷받침해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다. 이런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또 이 북한 정치학자인 난잔대학의 히라이와 준치 교수는 아니다. 이건 김정은이가 맞다. 2021년권 모습으로 되돌아간 인상을 풍긴다. 그래서 대역설과 다른 또 해석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도쿄신문 보도를 보면 금년 1월과 6월 보도된 김정은의 사진을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서 조금씩 날씬해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정보는 지난 7월 8일 날 10 내지 12kg 정도 다이어트를 통해서 감량했다. 그러니까 아파서 체중이 빠진 것이 아니라요. 그야말로 이 감량 의도적으로 다이어트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이죠. 4월 이후로 김정은이가 뭔가 건강이 안 좋다. 그래서 뭐 별의별 설들이 많이 나왔었죠. 외신에도 나오고 북한 정부의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서도 나오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는데 저는 작년 4월 이후 그 많은 첩보들이 난무할 적에 절대 김정은이의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 그렇지만 어딘가는 아팠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거나 당시에 아니면은 치료를 받고 나서 회복 중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픈 것만은 확실하다. 제가 그런 이 평가를 계속해서 했어요.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러나 결국은 그러고 보면 결국은 김정은이가 말하자면 이제 김여정이의 대리역을 조금 많이 하면서 김정은이는 종종 직접 정치국 회의도 주재하고 또 이 당대회도 나와서 연설도 하고 그래서 아무런 이상이 없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요, 작년 가을 이후에도 제가 그런 식으로 쭉 방송하니까 북한 문제 정통한 라고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저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 오고 그래갖고, 김정은이 저 가짜야, 대역하는 거야, 저 전차장 그거 틀린 거야, 김정은이 죽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작년 가을까지도. 아닙니다. 안 죽었습니다. 대역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 주장했어요. 그건 뭐 제가 정보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동안 이런 첩보를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어디에 함정이 있고 또 어디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이런 거를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여기저기서 저에게 제가 판단하는 이런 이 방송 내용을 보고 아니다, 죽었다, 가짜다, 대역이다, 뭐 우긴 사람들이 많았으나 결국은 사실은 제가 분석한 수준에서의 그런 김정은의 건강 상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쿄신문에서 나오는 이 내용, 대역일 가능성 물론 배제할 수 없겠죠. 더군다나 이분이 말이죠, 이분도 뭐 저 못지않게 북한 문제를 많이 다룬 사람이에요. 우리 국방부에서 북한 분석관을 오래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영철 북한 분석관의 이러한 평가와 주장을 또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가능성에 대비해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보 이 기관들, 김정은의 건강에 관한 첩보 활동을 보다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당과 군부 간의 물밑 주도권 다툼에서 감금됐다라고 하는 미확인 정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제재 문제라든가 경제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삼중고를 겪고 있고, 특히 김정은이는 통치 자금이 지금 바닥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신복들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체제 내부에 이 주민들로부터 오는 불만, 군부로부터 오는 불만, 측근들로부터 오는 불만이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강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금된 상태라고 하는 이 첩보,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큰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보면요, 감금되지는 않았다라고 봐요. 설령 감금됐다 하더라도 순간적인 아주 짧은 시간의 감금일 뿐이지 어떤 정치적인 대급변을 몰고 올 감금 상태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왜냐하면 여기 감금된 상태라는 표현에 조금 우리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은요, 느닷없이 김정은이가 제1 말하자면 비서직을 신설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말고 본인이 유고시에 대비할 수 있는 비서직을 새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걸 보면 뭔가 지금 정치적인 위기 국면이 지금 잠재해 있다, 잠복해 있다, 상존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금설에 관해서는요, 앞으로 좀 더 많은 이 보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때 제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윤석열 총장이 말이죠, 서울역에 나가서 귀성 인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SBS의 집사부 일체 출연해서 많은 그런 장기, 인간적인 그 감동 스토리, 이런, 그리고 이 소탈한 측면, 그리고 특히 요리하는 실력, 이런 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멤버인 집사부 일체의 멤버인 이승기, 양세형, 김동현, 유수빈, 자기 서초동 아파트 집으로 초대해서 말하자면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9번까지 왜 떨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당시에 사법시험을 공부하다가 형사소송법 20분이나 먼저 나오는 바람에 그야말로 이 39.66, 그러니까 0.34점 차이로 40점 넘어야 되는데 과라이 되는 바람에 사법시험 합격을 못하고 4번이나 더해서 9번이나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합격이 됐다면 이재명하고는 동기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또 밝히고요. 그 다음에 이 계란말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윤식당이다, 이렇게까지 이 출연진하고 아주 이 판대소를 했다. 그리고 출연진한테 나를 형이라고 좀 불러라, 이렇게도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친근감을 많이 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요, 추미애 장관한테 스트레스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를요 실제로 동원해서 테스트를 했답니다. 거짓말 탐지기. 그랬더니 심박수가 본래 101였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117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타내 말하자면 해석을 해주는 이런 뭐라고 그러죠?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날 돌아가셨을 때, 그때
노래가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또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라는 노래를 불렀고, 또 이재명이나 이낙연한테 뭐 배울 만한 건 뭐 없느냐, 그러니까요 이낙연 후보한테는 꼼꼼함을 배우고 싶고 이재명 후보한테는 깡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출연자들이 아이 깡이라 이미 만만치가 않은데 뭘 배우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아이 그래도 더 보완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대통령이 되면 절대 이런 것만은 안 하겠다.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혼밥. 문재인 대통령 혼밥하고 비판 많이 받잖아요. 예, 시진핑한테 대우 못 받아갖고 베이징 가서 맨날 혼밥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는 그래서 혼밥 절대 안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혼밥을 절대 안 하겠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도 비판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이과 관련해서는요, 그래도 더 보완하고 싶다, 이런 또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밥을 안 하겠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는 절대로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 앞에 반드시 나가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 미래 뉴스를 상상해 본다면 뭘 얘기하겠느냐.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종식되고 대학가 호프집 앞에서 학생들과 촘촘하게 앉아서 마스크 안 끼고 학생들하고 생맥주하고 내 월급 털어서 마음껏 먹으라고 하고 골든벨을 시원하게 때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기성세대로서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싶다. 나라 미래에 희망을 갖게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고 싶고 용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 오늘 방문을 했는데요, 이 결국은 많은, 말하자면 이 조원진 대표를 비롯한 우리 공화당 당원들한테 배신자가 올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비판도 많이 받고 했지만은요, 결국은 참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 호의를 받고. 자, 이런 문화는 이제 빨리 없어져야죠. 그러면서 참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자기도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해 왔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보수가 분열된 데 대해서는 늘 책임을 느끼고, 또 이 본인한테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화해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에 자주 오고 있다. 그러나 탄핵은 소신에 따라서 한 것이다. 예. 그렇지만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맨 먼저 사면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사면 문제, 탄핵 문제도 이 정도면 충분히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제는 2030을 겨냥해서 윤석열 총장 19일,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본격적으로 성렬형 TV를 통해서 이 국민들과 소통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요, 오늘 이 자원봉사활동을 했어요. 의사로서의 자원봉사활동을 했는데 지금 1차 접종자 70%가 넘는다, 이렇게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1차 접종률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접종 완료자를 늘리는데 총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 방역 공무원들이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 정부 주도형 방역에서 국민들 스스로가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자신의 동선이 확진자의 동선과 겹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방역으로 바꿔라,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리고 또 1차 접종자 70% 자화자찬 홍보한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요, 비판했습니다. 걸핏만 자랑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빈축만 살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최근에 이제 자영업자들 극단적 선택까지 있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좀 반성 좀 해라. 반성 좀 해라. 이렇게 비판하고, 특히 추석 밥상에서는 민심의 번지수를 못 찾는 대통령에 대한 원망과 성토의 목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내년에 대통령이 되면요, 긴급구조특별본부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해서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다각도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요, 잠시 후에 또 심야 방송을 통해서는요, 이재명 사태, 대장동 사태, 이재명 게이트,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